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인데도 일부 요양원엔 아직도 에어컨이 없어 거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온타리오주 정부는 신규 장기 요양법 개정안을 통해 한 달 전인 6월 말까지 장기 요양시설 내 모든 거주자 숙소에 개별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원 627곳 중 이를 충족한 곳은 537곳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15%인 90여 곳이 에어컨 설치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들 90여 곳 중 영리시설이 57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영리시설은 25곳, 8곳은 지자체 운영시설입니다. 이처럼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세계적인 물류난을 꼽으며 앞서 주문한 에어컨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부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카보로에 위치한 텐더케어 리빙센터 양로원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에어컨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중앙 제어 시스템에 기술 문제가 발생한 건데 바로 복구되지 않으면서 이곳에 96세 어머니를 모신 여성은 매일매일이 불안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성은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다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은 어머니가 월 3,500달러의 큰 돈을 내고 4층 특별실에 거주하는데 이런 일이 벌써 두 번째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또 이곳이 호텔로 지어진 탓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무더위에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차마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센터 측이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수요일인 어제까지도 이 여성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4층과 5층엔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텐더케어 리빙센터는 앞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거주민의 절반인 80명 이상이 희생되면서 군부대가 지원에 나서 운영한 곳이기도 합니다. 연방정부가 양육비 지원액을 늘립니다. 연방정부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캐나다 육아보조금 CCB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물가 상승률을 연동해 보조금을 조정 지급해온 정부는 1월부터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자녀에겐 1인당 연 최대 지급액이 6,833달러에서 6,997달러로 늘어납니다. 또 6세에서 17세 사이는 1인당 5,567달러에서 최대 5,903달러로 높았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한 부모 가정이거나 자녀의 수, 연령, 가계 소득에 따라 달랐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가구의 순소득이 32,797달러 미만이면 자녀의 수에 따라 1인당 최고 7,000여 달러 또는 5,900여 달러까지 지원받지만 그 이상이면 소득액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급액은 지난해 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캐나다 육아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부모나 보호자가 CRA에 연락하거나 CRA 온라인으로 등록하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임시 거주자 등이 대상입니다. CRA에 따르면 신청일에 따라 최장 11주 후에 첫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의 육아보조금 제도는 2016년 처음 도입됐으며 2030년까지 아동 빈곤율을 2015년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2015년에 비해 2019년 빈곤한 아이들이 45만 명 가까이 줄고 2020년엔 임시 긴급 보조금 덕분도 있지만 78만여 명이 줄었다며 보조금 지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9억 달러 경제 예산을 발표하면서 이번 CCB 이외에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 GST 크레딧, OAS 등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재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는 28일 오전 8시부터 웹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대해 궁금한 점은 가정의 또는 온주 백신센터, 아동병원 백신 상담 서비스에 연락해 문의하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아이의 백신 접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선 이전까지는 5세 이상에 대해서만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생후 6개월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모더나 유아용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모더나의 유아용 백신은 성인 용량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중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3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이날부터 4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주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관련 유급 병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급 병가는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 아플 경우 정부가 하루 최대 $200까지 사흘 동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자 연장하는 건데 다만 재감염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온주 정부에 따르면 7월 1일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1억 9,100만 지급돼 47만 3,7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병가 일수는 평균 2.5일이며 일평균 청구 액수는 $159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산업군은 제조업과 소매업,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이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국민용 안전정보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홍보물엔 지난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90건의 사건 사고와 보이스피싱, 입국 거부, 렌트 사기, 교통사고 등에 대한 자세한 사례와 대처 방법은 물론 외교부와 영사관, 한인봉사단체, 경찰, 기관 등 관련 기관 연락처가 담겨 있습니다. 또 캐나다와 온타리오, 매니토바, 토론토의 지난해 범죄의 동향과 치안 동향도 볼 수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어디를 가든 현지의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 및 주변인들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보를 공유하며 사건, 사고 및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땐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해달라며 적극 요청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욕지역 경찰이 원더랜드 놀이공원 근처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 사건과 관련해 10대 12명을 무더기 체포하고 강도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원더랜드와 제인스트리트과 노우드 애비뉴 일대에서 밤이면 무리로 몰려다니며 연쇄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용의자들 모두 13세에서 17세로 토론토와 욕지역 등 여러 지역 출신들이며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검거도 예상된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론토에서도 10대들이 가담한 사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달 8일 스카보로 플라자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토론토 경찰이 16세 2명과 19세 2명을 1급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타리오주 전역을 강타한 폭염에 물가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는데 토론토 일부 지역에선 수영을 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시 당국에 따르면 일부 호수의 이콜라이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영할 경우 피부 질환은 물론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어제 기준 센터 아일랜드 비치와 큐발미, 블러퍼스 공원 비치, 마리나4, 베터스트 퀴, 리스 스트리트 슬립, 온타리오 플레이스 웨스트 아일랜드 등입니다. 올 들어 가장 무더웠던 그제 오후 5시 토론토 기온이 35.2도에 달해 1854년 이후 168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어제도 34도를 기록해 올 들어 두 번째로 무더웠습니다. 한편 연방환경성은 온주와 퀘벡, 뉴브런즈윅과 노바스코시아주의 일부 지역은 이번 주말까지 30도를 웃도는 땡볕 더위가 지속된다며 오늘 새벽 폭염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외국을 방문하기 쉬운 국가에 등극했습니다. 영국 금융업체인 헬랜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와 송령 227곳 중에서 192개국을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 다음으로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고 독일과 스페인이 뒤를 이은 가운데 캐나다 여권은 185개국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여권지수 순위를 발표하는 헨리앤드 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총 115개국에 입국할 수 있어 11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는 계속 2,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40곳에 그쳐 최악의 여권 파워를 가진 10개국 중 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동물원에서 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오는 귀여운 새끼 판다가 태어나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붉은 색깔을 띈다고 해서 레드 판다로 불리는데 지난주 13일 오후 4시 11분쯤 221g의 새끼 수컷 레드 판다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레드 판다 새끼가 태어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11월 토론토 동물원에 온 4살 된 파프리카의 첫 새끼이며 파프리카와 새끼 판다는 개인 구역에서 보호를 받은 뒤 향후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몸 길이 45에서 65cm의 작은 몸에 긴 꼬리를 가진 레드 판다는 서식지가 줄어들고 전염병에도 취약해 개체수가 꾸준히 줄어 지금은 멸종 위기종입니다.